아, 안녕하세요. 백상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통합과정 2년차 류동균입니다. 저는 Neural Task Scheduling with Reinforcement Learning for Fog Computing Systems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논문은 Fog 컴퓨팅 환경에서 온라인 스케줄링을 위해서 강화학습을 활용한 논문입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논문에 대한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problem formulation, algorithm design, 그리고 simulation results 보여드리고 결론 짓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g computing에서는 ultra low task latency를 위해서 온라인 태스크 스케줄링, 즉 즉각 스케줄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스케줄링은 CPU, GPU, 스토리지 등 여러 타입의 리소스 환경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몇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각각의 태스크들이 태스크의 양, 듀레이션 등 각기 다른 리소스 디맨드를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보통 제공되지 않아 스케줄링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스크들의 양이 특정 시간대에 따라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플로우 컴퓨팅에서 러시아어의 태스크의 양이 아침 시간대의 태스크의 양보다 한 5에서 8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보면, 먼저 과거의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여 뒤에 어떤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옵티멀할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상황에 맞는 스케줄링을 위해서 스케줄링 스킴이 매우 플렉서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에 태스크 스케줄링에 DRL을 활용하는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DRL 에이전트의 경우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연속적으로 디시전 메이킹 폴리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플렉서블한 스케줄링 스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DRL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정량적 모델이 없는 것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타입의 일의 어댑터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몇몇 연구들에서는 NGA 펜딩 태스크, 즉 스케줄링 되기를 기다리는 일들을 한 번에 스케줄링 가능한 FNN을 통해서 스케줄링을 수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에 n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n을 너무 작게 하면 많은 펜딩 태스크들이 스케줄링 되지 않아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을 발생시켰고, 또 n이 너무 커버리면 하이 리던던시와 로우 러닝 에피션시를 유발하여서 성능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RNN을 활용하여 NTS라고 불리는 플렉서블한 뉴럴 태스크 스케줄링 스킴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인터 네트워크 구조를 베이스로 한 NTS를 디자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온라인 태스크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NTS의 플렉서빌리티와 러닝 에피션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LSTM과 어텐션 메커니즘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problem formulation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PU, GPU, 스토리지 같은 이제 리소스의 타입이 총 M개가 있고, 이제 각각은 C만큼의 리소스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는 J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태스크 J는 arriving time, duration, resource demand 이렇게 총 세 가지로 특징화됩니다. arriving time의 경우에는 특정 태스크가 도착하는 시간을 말하고, duration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resource demand는 필요한 자원의 양입니다. 이를 통해서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고려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맥스팬, 즉 총 일들의 시작부터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average task response time, 즉 태스크들의 평균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균 슬로우 다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맥스팬의 경우에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협업하기보다는 서로 스케줄링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두기에는 부적격하였으며 average task response time의 경우에는 긴 업무들이 아닌 짧은 태스크들만이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average task slowdown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average task response time에서의 문제를 duration을 활용하여 normalize 함으로써 해결하였기 때문에 적합하였고 이것을 이제 minimize 하는 것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온라인 방식으로 그리고 미리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풀기 위해 이제 DRL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NT가 타임슬롯 T에서의 펜딩 태스크, M은 리소스 타입의 개수, 그리고 large M은 루커헤드 윈도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제 논문에 있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타임슬롯 T에서 펜딩 태스크가 이렇게 총 3개, A, B, C 3개가 들어있고 이제 리소스 타입은 CPU와 스토리지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그리고 루커헤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슬롯 T에서 T 플러스, 그러니까 다음 슬롯까지의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2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DRL의 스테이트가 구축이 되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는 펜딩 태스크에 대해서 리소스 디맨드 그리고 듀레이션 그리고 남은 리소스의 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observe한 에이전트는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액션을 뱉어내게 됩니다. 액션은 아까의 펜딩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선순위대로 스케줄링을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가 이제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A, 그 다음 C가 되면은 실제로 액션하는 것에서도 B, A, C에 해당하는 어떤 태스크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션들이 취해지게 되면은 평균 태스크 슬로우다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어드가 다음과 같이 이제 포뮬레이트 됩니다. 한편 이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이제 DNN을 활용하게 되는데 플렉서블 스케줄링을 위해서 RNN을 구조를 가진 이제 포인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포인터 네트워크란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진 구조로서 이제 인코더 부분에서는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한 스테이트를 인베딩, 즉 벡터로 표현을 하여서 이를 학습해 나가 최종적으로 컨텍스트 베리어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 베리어블 B는 이후 디코더를 거치게 되는데 각각의 디코더를 거치면서 이제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액션이 여기서 보면 2가 되므로 어, 다음 디코더에서는 2에 대한 스테이트 값까지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며 이를 통해서 각각의 펜딩 태스크들에 대한 확률을 뽑고 이를 통해서 다음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왼쪽에 이제는 보이는 이제 화살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일반 검은색 화살표는 특정 태스크를 선택할 확률을 의미하고 빨간 화살표는 특정 태스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다이아몬드 화살표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 라운드에서 선택이 되어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선택될 확률이 0인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인터 네트워크는 LSTM으로서 구성이 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LSTM뿐만 아니라 중간의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쿼리링이 가능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넣어서 활용을 해서 유연하게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요약한 알고리즘 표인데 먼저 왼쪽 부분은 NTS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LSTM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누어 들어온 스테이트에 대해서 먼저 액션을 수행하였으며 에이전트가 수행한 액션에 대해 그 환경은 리어드를 에이전트에게 주게 되고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는 반복해서 일어나서 이제 최적의 스케줄링을 수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실험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는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CPU와 스토리지 이렇게 리소스를 두 가지를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GPU까지 총 세 가지 타입의 리소스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반면 이제는 나머지 파라미터는 다들 공통적인데 이제 윈도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5, 그리고 포인터 네트워크의 히든 다이멘션의 경우에는 256,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총 100번을 돌리게 됐고 그 이터레이션당 에피소드는 각각 1000번이 되게 됩니다. 또한 러닝 레이트는 1000분의 1, 디스카운팅 팩터는 1로 설정을 해놨고 이 한 번에 이제는 들어오는 새로운 일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1에서 10까지의 삶을 아니 그 1부터 10까지의 태스크들을 임의로 이제는 뽑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베이스라인의 경우 총 세 가지인데 하나는 단순히 그냥 스케줄링을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진행을 하는 랜덤한 경우이고 하나는 듀레이션의 내림차순으로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 STF, Shortest Task First 알고리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짧은 태스크와 리소스 패킹을 선호하며 밸런스를 맞추는 이 TRIS, 테리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과 같이 이제 NTS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어, 일단 이쪽 투 리소스 타입의 경우를 보시면은 학습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제 NTS가 점점 성능이 그러니까 average slow down이 minimize 그러니까 제일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랜덤 STF 트리스는 뭐 양쪽 다 똑같지만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몇 번을 돌리더라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 리소스 타입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어, 이제 다 서로 다른 리소스 타입이 다른 두 경우에 대해서도 모두 성능이 좋음을 입증해내면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도 NTS가 이제 average slowdown과 average response time 측면에서 결과를 입증해냈는데 이제 어, 좀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는 average slowdown을 나타낸 건데 어, 당연히 이제는 슬로우다운을 통해서 학습을 한 NTS가 결과값이 제일 작게 나왔고 그리고 오른편 같은 경우에는 average response time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도 당연하게도 이제 response time으로 트레이닝을 한 NTS의 결과가 가장 작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결론입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for computing 시스템에서 온라인 태스크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average 태스크 슬로우 다운을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잡아서 이걸 이제는 아니,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포인터 네트워크 구조와 DRL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NTS라고 하는 스케줄링 스킴을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밸리에이션과 리절트 부분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태스크 슬로우 다운과 플렉시빌리티 측면에서 NTS를 통해서 학습한 것이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